네, 세 번째 꼭지 마지막입니다. 진로와 행특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진로 활동은 굉장히 궁금한 게 일반고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진로 활동에 보면 부산 지역 대학 경영학과를 탐방하는데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근처 학교를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탐방을 하고 그치는데 이 학생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공정거래, 윤리 경영에 대한 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경영 방식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인데요. 또 일반고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기사 스크립입니다. 여기서 한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거죠. 대형마트 열 때 동네 슈퍼가 문을 닫는다. 이것을 보고 상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골목 상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화를 고민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진로 활동인데요. 이 학생의 장점은 뭔가 이제 현장 학습을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지일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울산 현대 축구단을 방문하는데 이 스포츠 마케터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보고 이런 책을 또 읽었고요. 이 책에 그치지 않고 또한 K리그 흥행을 위한 문제점인 극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진로 활동인데요. 직업인 초청 강연 역시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여기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특이하게 이제 주 4일제 근무를 인재가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NST 기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진로 활동 3개를 보았는데요. 네, 이번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한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한 앞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지금 짚고 넘어가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적었던 것 같고요. 공정거래 초콜릿 하면은 애들이 이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를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먹는 거기 때문에 애들은 항상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그 나라들한테는 겨우 3%에서 5%? 밖에는 안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기업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윤들을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영 방식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예,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뭔가를 해도 보완을 이러면 좋겠다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자신의 생각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펼치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네. 밑에 보시면 네네. 지금 이제 대기업하고 그로 인해서 상권이 동네 슈퍼 상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오히려 편의점이 엄청나게 지금 장사가 잘 되고 또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편의점이 물론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목이 좋다라고 하면 요즘은 굳이 대형마트까지 가지 않고도 편의점에서 배달하는 서비스까지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잘 되는 데는 1억 이상의 돈을 버는 데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이상 이 편의점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편의점 간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대요. 그럼 너도나도 우리 편의점 간판을 달아달라고 하고 그 매출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간판 값으로 1억을 별도로 주는 그런 정도도 있대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를 관점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편의점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의점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갖춰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서비스가 더 도입되어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서비스업이 발전함으로 인해 그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본다라고 하면 더 현재적인 시사 내용과 연계되면서 좋은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경영이다 보니까 이런 시류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활동인데요. 이제 진로 활동에서 역시 학교에서 많이 오는 강연을 활용했습니다. 청년 창업자로서 사는 삶, 아마 그냥 그 창업하는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강의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당시 유명했던 이 학생이 지금 합격생이다 보니까 약간 한 2, 3년 전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요. 대만 카스테라의 흥망을 조사하면서 진입 장벽,
의 진입장벽 그리고 아이템의 희소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한 개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브랜드를 소유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고 규제해야겠다고 생각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 세트를 보면서 사실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백종원, 백종원 네. 씨가 굉장히 이제 많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백종원 씨는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의 이제 프랜차이즈가 조금 경기 때문에 안 되면 아주 적은 가격으로 또 다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로 이제 전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록 이제 2, 3년 전 기록이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활동이니까 2년 전 활동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과는 바뀐 건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바뀐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언급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3학년 진로 활동인데 아침 독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독서 모임을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를 친구끼리 그냥 한 활동이었대요. 그럼 학교에서 굳이 뭔가 하지 않아도 아침에 잠깐을 이용해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행동 경제학 때문에 րջ지를 읽고 경제 동독과 서독의 경제 통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진로 활동에서 이제 최저 시급 인상과 관련된 그때도 한참 이슈가 됐었던 이 고용 불안인데요. 이 최저 시급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 시애틀이 $15 최저 시급을 이제 시행했었어요.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왈가왈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지만 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이후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타 국가의 선행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활동이 한 개 더 있어서 일단 지금 이까지 활동을 봤을 때 선생님께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바마의 그 $10억 최저 시급이 생각보다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오바마의 그 당시 최저 시급이. 시애틀의 경우 그 당시 $15는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었어요. 아니, 근데 현재 시점 봤을 때. 근데 현재 시점이랑은 조금 비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2년 전 사례이긴 한데,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1가 1,000원, 1,200원 뭐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하면, 네네. 지금 시급이 2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 이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시급이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게 이게 되면. 사례가 이제 2년 전의 기록이고 이 시애틀이 $15 최저 시급을 한 것은 훨씬 또 전의 일이라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는 조금 이제 그 다른 주에 비해서는 다소 한 $3, $5 정도 비쌌던 것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으로 본다면 특히 또 지금 정부가 소득 주도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여기서 뭐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국가의 선행 사례와 비교해서 지금 발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걸 다른 나라랑 비교한 것 중에서도 얘가 도입이 됐을 때 오히려 이 최저시급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만족도가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원래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 노동자 입장에서 이 최저시급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 그리고 이렇게 최저시급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과 주제가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행 사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앞전 사례만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노동자의 삶이 변화된 것은 어떻고 과연 고용률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만약에 이것이 또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게 됐을지 이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생기부에는 기록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자소서를 쓸 때도 이 부분을 제일 중점으로 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용률이 그 결과 조사를 했더니 고용률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다. 하지만 고용률이 떨어지고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고용률이 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10시간 근무하던 것이 8시간으로 줄어서 이제 전체 급여는 오히려 줄었다.
줄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보고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아마 이 친구가 자소서 쓸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기록되지 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네. 하나만 네. 네. 아침 독서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이 키로번호만 봤을 때는 그냥 학교 활동이에요. 네, 학교 활동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기를 이 친구가 그냥 조직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스스로 뭐 조직하여 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주면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뭐 밑에 있는 진로 활동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것보다도 자기가 그냥 만든 거, 만들어서 했던 활동들이 그 활동이 좀 적더라도 예, 그게 좀 더 대학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플러스 점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아침 독서 모임 이런 거는 조금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이러니까 우리가 독서 토론을 뭐 이런 걸 할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둘이 친구들이 하지만은 이게 둘이 아니라 그런 걸 갖다가 공부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나 이거 책은 안 읽었지만 이거 관심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면 이 활동은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에서 끝이지 않고 더 좋았던 활동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는 더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기록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 학생의 생기부는 일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조회 후 시간을 활용했다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아침 독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일반고 학생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진로 활동인데요. 이 기사 발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이제 주력 산업으로 이제 선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팅, 회의, 그리고 인센티브 강강,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등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 아이팩 같은 회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일어난 것들을, 강당을 이끄는 건데요. 이제 부산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기 지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진로 활동인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과학하면 부산하고 비교를 한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와서 이제 이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하는데 이런 이제 뭐 마이스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자기 지역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만약에 지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건물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네, 이런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국의 사례를 전 봤을 때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공항 근처에 마이스 산업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센텀 쪽에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센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영종도에다가 다양한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과 호텔 산업과들이 같이 다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외국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항 근처에서 이런 인프라 시설을 합충을 한다면 당연히 국제기구도 거기에 유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막상 국제기구 유치했다고 해서 그게 산업이 될까요? 마이스가 장소가 열리는 곳은 센텀인데 이 김해도시에 김해공항에다가 이걸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다른 것을 봐보면 뭐 외국의 사례랑 이렇게 비교를 잘했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냥 내 지역만 너무 북한에서 봐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학력 진보상으로 이제 향상 백분율 21%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이 학교가 개교한 이후로 가장 높은 성적 상승을 보인 학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1학기 때 과학 2과목 9등급을 받았는데 2학기 때는 각 2과목이 2등급, 3등급, 그리고 3학년 때는 쭉 거의 1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개교상, 그리고 이 학교가 심지어 비평준화 학교에서
좀 부족한 학교가 아니라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상승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걸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성격이 약간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목별 선호도가 뚜렷하여 크게 실망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학년 전체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올린 학생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2학년 행정에서도 1학년 때 이어 성적 향상이 가장 두드려져. 그리고 경영 계열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때까지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이나 현상들을 경영학적인 관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로, 동아리, 그리고 행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일단 세 번째 꼭지에 대해서 선생님 평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일단 다양하게 분석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괜찮고요. 통상 아이들이 경영에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경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한다든지 또는 나는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스포츠 마케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처럼 경영은 모든 학문과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거기에서 경영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학생은 이제 제가 쭉 오랫동안 봐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이제 글로벌 경제학과를 쓰게 됐는데, 이 쓰게 된 이유가 이 학생이 전교 3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교 1등과 2등이 경영학과를 쓰게 되어서 갑자기 이때까지는 사실 경영으로 준비를 했다가 원서를 쓰기 한 달 전에 경제로 바꾼 학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일단 경영학과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경제로 틀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요. 이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거는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친구가 경영, 뭐 이렇게 기업의 경영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를 해놨다라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다들 분석 쪽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게 뭐 경영에 대한 쪽은 윤리 쪽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쪽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경영은 그런 이제 윤리라든지 그런 데로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만약 경영학과를 쓴다면 그쪽이 되고 분석 쪽인 이런 마케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학과를 써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경영, 경제 뭐 두 군데 다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신은 2점 초반 그리고 국영수사 내신은 1.4였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학과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이제 하위 25%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성적이 하위 25%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도 자신이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제 성적이 상승한 점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학생부 읽어주기 포인트에서 보았던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으면 성적이 올라도 많이 부족할까요? 선생님 간단히 답변해 주실까요?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와서 자기가 항상 전교권에 있던 친구들이 자기 대학을 들어가면 당연히 그 정도의 성적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와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가 학교를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1학년 때 이 친구가 내신이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아마 전체 내신이 1학년 때 3등급대였던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제가 성적이 급상승하면 뭐 올 1등급 받으면 이제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가지 않을까요? 사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이 거의 3학년 때에는 올 1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갈 수 있었고 사실 결국은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 학생부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장점 같은 경우는 활동들이 너무 다양해요. 네, 다양한 활동들 관심이 많구나. 근데 경영 경제를 갈 친구들은 다양한 관심이 맞아요. 사회 속에서 뭐 이렇게 하나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관심들이 대학에서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들은 그거에 대한 분석력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수학적 수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라고까지가 나와져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학생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반고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다면 대학에 와서도 절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 학생은 합격생이라서 이 기록이 조금은 이제 지나간 기록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경제 경영 계열의 생기부 기록 방향이나 기록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딱히 기록 포인트보다는 이 학생처럼 주어진 교과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과 활동 내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리고 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추가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새롭게 어거지스럽게 만드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학교 내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확장해 나아가는 모습,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처럼 이런 활동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학생부 읽어주기, 올해는 글로벌 경제학과 합격생의 생기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친구의 생기부를 들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